여러분 모두로 환영하고요. 오늘 청소년 정신건강 보건 문제 치유와 재활 예방입니다. 아까 그 개회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오늘 여러분 청소년 정신건강 보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의,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런 것 브리프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할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에 관해서도 하고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하고 중독 문제, 중독도 오늘은 마약 문제로 했지만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마약이 집중되어 있지만 행위 중독으로 포르노그래피, 성중독도 굉장히 많고 또 이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간략히 살펴보고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은 중독이라는 것,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러는 것 중에 이제 제일 그러는 상황에서 몰아가서 가는 것이 중독이거든요. 중독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의 기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정책 입안자들, 정책 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아까 너무 바빠서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관심 있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헤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냐에 따라서 전체가 이게 다 이제 좌우되는데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정신건강 회복 이론 있는데 그런 것도 왜 이런 쪽으로 그 청소년들을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해결 방안, 예방 프로그램.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이제 상담도 하고 그 지도도 하고 하면서 저희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실제로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들은 훨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더 좀 잘 살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서 좀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청소년들이 일탈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도덕적으로 좀 더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심신의 여러 가지 부조화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일탈적인 게 나오지만 그런 일탈을 하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래한테 딱 같이 붙어서 그 또래에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내면적인 것들을 잘 접근해서 청소년들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진행할게요. 자, 청소년 시기의 특징이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건 넘어가고 우리
짙은 색깔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소년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반항하고 일탈하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법, 사회 질서 이런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규범, 규칙 준수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드러낸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몰아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따뜻하게 품어주고 정말 도와줄 것은 없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은 뒤로 하고 정말 뭘 도와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기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 불안정해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집에서도 몰아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이든 뭐 긍정적이든 또래 집단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또 배우고 그래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심약한 상태에서 환경이 불리할 때 훨씬 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무용요소 제가 가능하면 자세하게 내용을 넣으려고 해서 개인적인 요인, 가족적 요인인데 아동기에 잦은 그 주 양육자가 바뀌면 그런 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비교육적이고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그래서 법안도 많이 만들어지고 해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가면 좋죠. 자,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파괴적 충동조절, 표면장애, 뭐 신경발달장애, ADHD 많이 아시죠? 그리고 물질장애, 사용장애, 행위중독,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르노그래피, 성중독 이런 것도 이거는 음성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 중에도 포르노그래피 중독자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교사들도 있고 근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게 노출이 돼서 이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마약 문제는 지금 겉으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병률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 관리가 실패를 하면 성인기 큰 사회 문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결과 이제 위험성이 증가돼서 뭐 폭력이나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관심, 대책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이 부족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은 굉장히 미약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건 문제 대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들 하는 부분들이에요. 국가에서 많이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되고 또 자살 예방 이런 또 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안 돼 있고 학교는 그 제도권 안에 있지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놀이문화가 지금 제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조금 더 흥미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더 많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위안을 주고 하는 이 중독적인 요소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건데, 우리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은 것, 건전한 것,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문제 뭐 이런 것들 상담 이런 시스템. 근데 여기 체계적 이런 그 사회적 관계만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면 되는데, 사회복지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 이런 그 정책에서도 보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정복지부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러 그 기관들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이 정책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장의 기관을 이제 지도자 중에서 뜻이 있다면 그것도 다 묶을 수 있는 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 발표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잘 귀를 안 기울여 주시는지, 저희가 목소리가 너무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8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담당하는 단일 통합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각 단체마다 하는 것들이 지박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 위해서는 정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양이 됐어요. 거기에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GO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또 협력하고 해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면 좋겠다. 잘 예방 프로그램, 지금 뭐 그 마약도 그렇고 이미 그것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2011년도 10년도 이때 스마트 미디어가 그때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폴더폰처럼 이렇게 돼서 했지만 컴퓨터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정말 획기적인 세상이 열렸는데 이거로 인해서 많은 그 중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막 그거에 대한 논문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특히 이제 제가 중독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스트레스도 들어가고 또 우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 사이코소셜 티오리라 그래서 이거는 그 생물학적 역량으로 하는데, 이 생물학적 역량 태어나서부터 그 원래 타고난 이게요 40에서 60%예요. 굉장히 역량이 큽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것, 이 심리적인 것들이 잘 케어가 되면 이걸 발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뇌의 도파민 이런 문제들, 이런 리액션, 제가 요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넘어가겠는데, 여기 옆에 중독 트리, 저희 그 상급중독심리재활연구소에서 이걸 같이 연구한 건데, 중독의 토양이 있습니다. 토양은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가 신체적 학대, 또 뭐 관계에서 압박을 받는다든가 환경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게 토양이 돼서 중독의 뿌리가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무력감, 분노, 자포자기, 수치심, 슬픔, 절망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러한 토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로 맺는 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뭐 마약 중독을 치료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열매 맺은 모든 중독들은 하나하나 접근해서 뭐 어떻게 하자, 이거는 대단히 만약에 그 마약 중독이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다, 그래서 접근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다른 중독으로 또 와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지금 뿌리와 토양 이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심리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를 터치해주고 케어해주면 훨씬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독은 그냥 돌고 돌아서 치료가 안 된다 포기하는데, 이런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또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하는 접근으로 하면 훨씬 쉽게 그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Brain Hijack Theory라고 해서, 이게 뇌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게 하이잭은 뭐예요? 탈취해가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자면,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오지만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크랩이라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 제가 어렵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델타포스 B라는 신경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 중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다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랩이라는 저 왼쪽에 있는 이 신경전달 물질은 이게 빨간색인데, 쭉 이제 exposure to drug이 이제 맞게 되고 자꾸만 맞게 되면서 쫙 올라가요. 그 농도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에 한 그루는 쭉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 옆에 델타포스 B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발견했는데, 이건 어떻게 파란 거는 차츰 처음에는 크랩이 주관하다가 쭉 델타포스 B는 약물이나 내가 중독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알코올도 끊고 뭐 마약이면 마약도 끊고 한 상황에서 예전에 마약 중독일 때 주사기 아니면 하얀 가루 이것만 봐도 온몸에서 막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죠. 이게 델타포스 B다. 여기 이제 어려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중독에 이제 노출된 분들은 대단히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이 전두엽이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고 하면서 여러분 중독이나 이런 청소년들도 그렇고, 예전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던 학생들이 막 엄마한테 대들고 심지어는 엄마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영상학이 발달되면서 이 코케인들이 실험한 건데, 코케인이 쫙 들어가면 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러쉬라고 해서 쫙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그게 쭉 내려가는데 크레이빙이라고 아주 갈급하는 그거 하고 싶은 거는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우리의 이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뇌에 이게 쉽게 말하면 리셉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뇌에 있는.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비교적 노멀. 저쪽 거는 그거 말고 왼쪽에 있는 거는 부시 막 이렇게 됐죠. 중독자들의 뇌 이쪽 부분에 이렇게 부시화가 되면, 여러분 이게 리셉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처음에 저쪽에 왼쪽에 있는데 하면 조금만 해도 만족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부시화돼서 계속 중독이 되면 조금 양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이게 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뭐 사로잡히다 노예계, 여러분 노예는요 본인이 없어요. 내 의지가 전혀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죽으라 그러면 죽여도 상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망가져서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주변도 파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중독 그 실태조사 연구 대상에서 우리가 2011-12년도에 그 스마트 미디어가 발견이 됐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영유아도 연구 대상이 포함이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유아도 이 인터넷 그 스마트 미디어에 중독이 돼요. 심각하다는 거죠. 연구 대상.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노년도 포함이 될 정도로 지금 대단히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고요. 여기 지금 중독의 쭉 단계가 있어요. 그 여러분 책자에 있으니까 보시고 이게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이거 보면 어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되도록 몰라요.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 막 담배 피고 옆에 놔서 다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뇌질환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중독 약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 주는 회복 효과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오필리아 가설인데 인간은 이제 그 티오리가 아니라 하이포테시스이기 때문에 가설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미국 빅테크 기업 사옥이라든가 마이오필 디자인으로 해서 여러분 여러 그 기관에 가보면 나무숲 많이 그 인공적으로라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바이오필리아 가설 여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공원, 테라스, 열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NK셀 아시죠? 몸에 암도 잡아서 다 처리하고 하는 그 NK셀이 우리가 많이 지금 약해져 있거든요. 도시적인 생활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자체로 마이오필리아 이런 곳에서 약물 사용을 막아주는 효과들 이게 다 아래 그 논문 발표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감소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스트레스 여러분이 이제 다 내용은 보시고 심리학적 스트레스, 행동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천연계에서 휴식할수록 또 그린 환경 여러분 나무가 왜 초록색인 줄 아세요? 빨주, 노초, 파남복 제일 중간색이고 우리의 모든 심신의 그런 것들을 안정시키고 하는 게 초록색이에요.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지만 이 초록색이 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과 접촉해서 정신적 피로로부터 의도된 주의, 바로 뒤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혈압도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도시 환경하고 달리 회복력이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문제가 지금 많은 그런 것들을 지금 도시 환경에서 치료하려고 애쓰면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밖에 안 되고 자연에서 하면 그냥 있기만 해도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의 회복 이론인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내 직장에서 이런다 아니면 과제를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이러면요 수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의식하면서 하는 노력이에요. 내 주의가 꼭 내가 이걸 하겠다 하고 의식을 해야지만 나오는 건데 의식적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을 투입할 때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요. 금방 끝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서 막 가거나 그럴 때 이게 활성화돼요. 근데 이거는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비자발적 주의 여러분 그 나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물소리를 듣는 이때 여러분이 내가 주의를 해야지 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이 자발적 주의를 쫙 가라앉혀주고
다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게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보시고요. 뭐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돼서 지금 자연숲 치료가 독일에서 비롯돼가지고 뭐 일본에서도 하고 지금 많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숲치료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심신 건강 회복에서 자연이 관심받는 이유, 그래서 잠재적 효과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학적 유익이 시각적으로 뭐 여기 치료 환경 예술, 여러분 그 색깔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녹색으로 하면 색깔만 여러분 벽을 바꿔주기만 해도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유익 대단히 많습니다. 뇌의 인식력, 여러분 치매 뭐 이런 것들 자연 속에 있을 때 그게 많이 결론적으로 녹색은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이 다 활용되는데 의식적이지 않게 오감이 다 치유가 되는, 그리고 수면에 끼치는 영향을 여기 2박 3일 숲에서 했는데 모든 게 좋아졌어요. 렘 수면이라 그래서 이것은요 낮 동안에 공부했거나 이런 것들이 렘 시간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억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새벽까지라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부를 했으면 1시간을 했으면 2-3시간에 자기가 할 시간, 소화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할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뭐 NK셀 증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진 숲에 들어가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자세히 쓴 이유가 이렇게 쪼갤 것 같아서 자세히가 더 드렸는데 이게 왜 있죠? 아까 하이잭 티어리 할 때 이런 문제들, 스트레스,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연 숲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밑에 다 놓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 뇌 질환, 자음연과 연결되기만 해도 회복된다. 그리고 AA 트래비스 랩스라 그래서 그 중독 치료하는 근데 이것이 다 여기하고 연결되고 모든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 트래비스 랩스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왜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에 이 숲 치료가 중요한가?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15% 인구 11억이 정신건강, 또 약물장애 이런 것들에 이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기 나온 내용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자연숲을 사용한 건강회복센터가 미국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에코테라피라고 해서 그 녹색 테라피라고도 불리는데 자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 뭐 정신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예요. 중독도 있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제가 여러 그 청소년 캠프를 이용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자연에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일을 저는 이제 하면서 야간 산행도 하고 또 뭐 pop댄스도 하고 막 여러 뭐 다도 같은 걸 하고 예절 교육도 하고 흥미있어 하는 건 다 이렇게 하면서 뭐 때로는 4박 5일, 2박 3일, 4박 4일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한 지가 오래된 청년들이 지금 성장했거든요. 다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굉장한 사회에 좋은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그게 돼서 요 내용들 전국 지자체 고유 산림 자원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프로그램 이미 발생하기 전에 예방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기 운영 준비해서 사전 조사도 하고 물적 자원도 하고 전문가 자원봉사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딱 세팅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해서 같이 이번에 국가자유보건교육사 협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울특별시 보건협회 청소년 이 모든 단체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의미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졌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합심해서 시너지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런 여기 보면 자연숲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개혁하고 음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 맑은 물 이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를 같이 제공을 하고 그래서 자연에 들어가면요 자기 자신이 되게 작아지는 걸 느끼는데 청소년이 그런 거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교육사협회에서는 여러 거기 그 자료집에 있으니까 해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정신건강 보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육중독 심리재활센터에서 또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단체들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